회장님, 시장은 지금 우주산업이라는 거대한 열풍에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장밋빛 전망과 뉴스에 모두가 환호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불꽃 뒤에 숨겨진 현금 소각이라는 시한폭탄에 대한 심층 보고를 올리려 합니다. 이번 보고는 우주산업의 기본적인 내용, 즉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회장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전 저희 채널에 우주산업 기초편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시길 정중히 권고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성장성은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디테일한 재무 리스크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씹어먹어 볼 것입니다. 오늘 이 15분 브리핑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뒤통수를 맞고 귀중한 자산을 잃으실 일은 완벽하게 차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지금부터 우주산업의 거대한 기회, 그리고 그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리스크에 대한 심층 전력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거대한 촉매제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명암을 짚어보고 이어서 진짜 돈이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가치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기업인 세트랙 아이와 이노스페이스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점검한 뒤 최종 결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입니다. 현재 우주산업 강세장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시장은 이것을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자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한 기회로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화려한 이면의 실행 리스크까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주목해 주십시오.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그야말로 우주산업의 운명을 가를 이벤트들이 마치 지뢰밭처럼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먼저 2020년 4월 아르테미스 2호가 유인 달궤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무려 54년 만의 쾌거였죠. 이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초대형 이벤트 스페이스X의 IPO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마존의 야심작인 프로젝트 카이퍼의 위성 3,000기 이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7년 드디어 민간 우주정거장 시대가 열리고 마침내 인류가 달 남극에 첫 발을 들이는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벤트 하나하나가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폭등시킬 강력한 촉매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중 단 하나라도 실패하거나 지연되면 산업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단순한 과학 탐사를 넘어 돈이 되는 이유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4,1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조 원이 훌쩍 넘는 실로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나사가 민간 저궤도 개발, 즉 CLD 프로젝트에 책정한 예산입니다. 과거처럼 나사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고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계약을 안겨주겠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성공한 아르테미스 2호는 바로 이 민간 파트너십 전략이 공허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증명해 보인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실로 막대합니다. 시장에 환호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 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시장은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에 취해 있지만 저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어디까지나 달 궤도를 돌고 오는 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인 아르테미스 3호는 달 남극에 직접 착륙하는 기술적 난이도가 차원을 달리하는 과업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기반으로 한 민간 착륙선, 이른바 HLS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달 궤도 정거장 게이트웨이 건설 등 그 어떤 것도 사소한 기술적 결함이나 일정 지연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연 이 복잡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낙관적인 타임라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가 정말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즉 빛은
명확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으로 민간 파트너십 전략의 유효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거대한 달 인프라 계약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역시 짙습니다. 달 착륙과 게이트웨이 건설 같은 후속 임무들은 기술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며 일정 지연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실행 리스크에 어떻게 평가하고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느냐가 향후 투자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고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화려한 로켓 발사 장면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회장님, 진짜 돈, 그리고 압도적인 수익성은 로켓이 하늘로 솟구친 이후에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훨씬 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시장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도넛 차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2024년 기준 전체 상업 우주 시장의 가치 분포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는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기업들의 로켓 발사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3%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위성 제조가 7%를 차지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90%, 아니 97%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지상 장비가 53%, 그리고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가 37%를 차지합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시장 가치 압도적인 부분은 발사 이후, 즉 땅과 궤도에서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발사체 개업에만 목을 메고 있다면 우주 경제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97%의 시장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해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핵심 축을 보고 드립니다. 첫째, 궤도 내 물류입니다. 스페이스 X의 로켓이 위성을 택시처럼 우주 정류장에 내려주면 OTB, 즉 궤도 수송선이라는 라스트 마일 배송 트럭이 그 위성을 최종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배송해 줍니다. 이는 위성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시간을 무려 85%나 단축시키는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금융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입니다. 둘째, 데이터 병목 해소입니다. 수천 개의 위성이 쏟아내는 데이터를 지상으로 원활하게 전송하려면 기존의 주파수 방식 RF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를 레이저로 해결하는 광학지상국 OGS는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아 한 번 선점하면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심우주 해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규제의 역설입니다. 우주 쓰레기가 늘어날수록 이를 관리하고 폐기하는 기술, 즉 우주교통관리 STM과 궤도 이탈 기술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됩니다. 리스크가 오히려 고마진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대한 중간 정리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압도적입니다. 시장의 97%라는 거대한 파일을 차지하고 있으며 OTV, OGS, STM과 같은 분야들은 높은 기술 장벽과 규제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마진의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밋빛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인프라 수요가 아마존의 카이퍼와 같은 특정 소수의 메가 컨스텔레이션 프로젝트의 발사 일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객사인 아마존이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위성 배치를 1년, 2년 늦춘다면 이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은 기댈 곳 없이 그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가진 빛과 그림자입니다. 세 번째 보고 순서로 국내 대표 기업인 세트랙 가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 기업을 두고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PER 150배가 넘는 고평가된 위성 제조주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 잠재력이 폭발하지 않은 저평가된 데이터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숫자를 통해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이 그래프가 세트랙아이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막대, 영업이익의 추이를 봐주십시오. 2026년 168억 원에 불과하던 영업이익이 불과 1년 뒤인 2027년에는 250억 원으로 수직 상승하는 그야말로 하키스틱 형태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아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의 변화입니다. PER은 현재 주가가 기업의 이익 대비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저평가되었다고 봅니다. 2026년 무려 153.5배에 달하던 PER이
이익이 정상화되는 2027년에는 18.5배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급격히 안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론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지금의 비싼 밸류에이션은 착시 현상이며 회사가 단순 위성 제조업체에서 위성 데이터를 구독 서비스로 파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순간 주가는 완전히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희는 시장의 환호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년 뒤인 2027년에 실현될지도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을 담보로 현재 150배가 넘는 이 살인적인 PER을 과연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거의 신앙에 가까운 믿음의 영역이 아닐까요? 만약 회사가 기대했던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실패한다면, 혹은 그 시기가 1년이라도 늦춰진다면 이 150배라는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트레가이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겠습니다. 빛, 즉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2027년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발판으로 엄청난 주가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림자, 즉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현재의 밸류에이션 그 자체입니다. 극단적으로 높은 PER은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만약 사업 모델 전환에 실패한다면 투자자들의 손에는 비싸게 주고 산 평범한 제조업 주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보고는 개발 단계에 있는 우주 기업들이 겪는 혹독한 재무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이 기업은 하이브리드 로켓이라는 매우 유망한 기술적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속도로 현금을 태우고 있는 재무적 딜레마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노스페이스의 2025년 재무상태표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 숫자를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동비율이 256.1%에 달합니다. 단기부채 상환 능력이 겉보기에는 매우 건전해 보이죠. 최근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 덕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여기까지만 보고 안심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함께 열어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722억 원, 2025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영업 손실입니다.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규모는 오히려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을 벌면 벌수록 손실이 더 커지는, 그야말로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우주산업의 본질적인 리스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그렇습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8대 1. 이 비율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2025년 이노스페이스는 매출 1원을 벌기 위해 영업활동으로 18원의 현금을 태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현금 소각배수라고 부릅니다. 이 간단한 비율 하나가 수십 페이지짜리 재무제표보다 더 명확하게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려줍니다. 회사가 마치 거대한 현금 소각로처럼 IPO로 조달한 주주들의 소중한 자금을 무서운 속도로 태워 없애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기술 개발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상업 발사가 단 한 차례라도 지연되면 현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중간 정리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이브리드 로켓이라는 기술은 유망하고 IPO 이후의 재무상태표는 겉보기에 건전합니다. 고성장하는 소형 발사체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극단적인 현금 소각률은 회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성공이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도 전에 IPO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시장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론입니다. 회장님, 좋은 말만 하는 건 간신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기업과 섹터의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지금부터는 회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압박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됩니다. 그러자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며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프로젝트 카이퍼 같은 위성 배치 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합니다. 2단계, 위성 발사가 멈추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OTB, OGS 같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 기업들의 수요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립니다. 고객이 사라졌으니 매출은 절벽으로 떨어지겠죠? 3단계, 산업 전체가 얼어붙자 이노스페이스와 같은 개발 단계 기업들은 더 이상 추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펀딩 가뭄이 시작되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소강로처럼 돈을 태우다 쓰러지는 기업들이 속출합니다. 마지막 4단계, 성장 스토리가 완전히 붕괴된 우주산업 섹터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폭락합니다. 꿈을 먹고 살던 PER 멀티플은 심기로처럼 사라지고 자산 가치만 남은 PBR 밴드 하단으로 회귀하는 끔찍한 가치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꿈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비해야 할 최악의 연쇄 폭발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회장님, 저는 오늘 우주 산업에 가진 거대한 기회라는 카드와 그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리스크라는 카드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고정 댓글의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